교정하셨어요. 명품하울의 의도가 뭔가요? 한별님, 쌍수하셨나요? 페미니즘이 돈이 되나요? 한별님, 남친 있으세요? 일단 현재는 남자친구가.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지금 여기 햇빛이 한참 쨍쨍할 시간이라서 심지어 창문 앞이라 눈이 너무 부셔요. 제가 약간 눈을 잘 못 떠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Q&A 영상을 들고 왔는데 평범한 Q&A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잘 대답하지 않았던, 대답하기 싫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잘 대답하지 않게 되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받았던 질문들과 혹은 인스타그램에 추가적으로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순 없으니까 몇몇 가지 골라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왜 평소에 잘 답변을 못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일단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많이 들었지만 라이브 할 때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이에요. 한별님, 교정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치아가 굉장히 가지런하신데 제가 이렇게 이가 좀 조그만 편인데요. 네, 치아가 가지런하신데 교정하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교정을 약간 부분 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니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 여기 윗니 아랫니 네 개 정도를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교정을 했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여기 제가 앞니 두 개가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살짝 약간 일자에서 살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4개월 정도만 부분 교정하면 된다 그래서 근데 투명한 거였나? 투명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철도를 깔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부분 교정이기도 하고 뭐 금방 끝나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도 좀 당기기도 하고 네 되게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막 몇 년 동안 이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본명, 한별님. 본명이 한별인가요? 한별님, 외자신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막 이야기를 안 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랬던 건 아닌데, 심지어 제 스페인 브이로그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는 거에 한별!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제 동생도 막 누나, 뭐 한별 누나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히 저는 뭐 제가 네, 제 본명이 한별이에요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너무나 당연히 이제 이게 한별이라는 게 깔려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는지 혹은 확신이 없으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제 본명이 어쨌든 한별이고 하지만 저는 성이 있습니다. 뚜둥. 제 성은 장씨예요. 장한별이에요. 몰랐죠? 까! 서프라이즈! 저희 아빠께서 장씨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장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본명은 장한별이고 그냥 딱히 닉네임 제가 네이밍 센스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딱히 뭔가 닉네임을 정하고 이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별로 했어요. 또 가끔씩 많은 분들이 스페인 이름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클라라라고 이제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작 제 스페인 친구들 중에 아무도 저를 클라라라고 불러주는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은 저를 그냥 한별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당연히 본명이 한별인 거죠. 네. 다만 스페인식으로 한별이라는 발음이 어려워서 스페인식 한별 HANBYUL이 발음하면 안뷸이 되기 때문에 안뷸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TMI네요.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제 이름이 전 본명이 장한별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원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삶을 구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유튜브 초반에 또 그랬었고 근데 제가 닉네임이 없잖아요. 뭐, 된다 언니나 제니나 킴닥스처럼 이런 게 이제 닉네임이 없다 보니까 저 스스로 약간 좀 현실과 온라인의 세상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저 스스로 그렇게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언급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속사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다른 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현재 CJ ENM에 있는 다이아 TV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이아 페스티벌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다이아 TV 소속이죠.
원래는 다른 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그쪽 회사랑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약간 좀 요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계약 도중에 제가 계약 해지금이라고 하나요? 그냥 그거를 제가 그냥 내고 다이아 TV에 스카우트 돼서 그냥 옮겼어요. 그리고 다이아 TV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약간 대기업에 대한 이런 불신과 약간 한국에서 말하는 저는 한국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맨날 뉴스에서 들리는 거 막 대기업의 갑질,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못 믿었고 가기 전에 막 주변에 상담도 엄청 많이 하고 막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제 주변에 지인 중에 막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만나가지고 막 언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진짜 괜찮을까요? 그쪽에서 보내준 계약서 해가지고 막 다 넘기고 그렇게 해서 엄청 쫄아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더 너무 깔끔하고 일 처리도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이번에 재계약했어요. TMI. 네. 그리고 남친 한별님 남친 있으세요? 남친 얘기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거 정말 많이 유튜브 하면서 진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일단 현재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배신감! 아, 우리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니 거짓말! 우리랑 썸 탄다고 해놓고 거짓말쟁이야. 죄송합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지만 일단 현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남자친구 소개해주세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몇 살이에요? 뭐 공개해주세요. 같이 뭐 찍어주세요. 뭐 언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하시겠지만 제가 그거를 공개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네 제가 남자친구 여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 사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음, 지금도 사실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막 자꾸 막 이렇게 감추는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감추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진짜 혹시나 바뀌어버리면 지금 잘못한 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잠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자친구의 존재를 뭐 숨긴다든지 감춘다든지 이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별별 모임에 오신다거나 별별 대모임에 오신다거나 이럴 때 제가 뭐 보여드린 적도 있어요. 와서 도와주거나 뭐 서포트 해주거나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나 이제 안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유튜브에 있는 제 구독자분들 이제 74만 명, 75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다 아는 거죠. 내 새로운 남자친구 빼고 제 지난 남자친구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있고 혹은 언니 뭐 예전 남자친구가 더 좋았어요. 더 두 분이 더 잘 어울렸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친구한테 새로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섣불리 이 사람을 공개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연애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얼마든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이런 신상 정보라든지 막 공개한다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뭐 결혼은 공개하시나요? 남편은 공개하시나요? 이러는데 제가 뭐 결혼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네, 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뭐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국적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권을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지만 항상 여권이 없어요.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권을 대전에다 두고 와서 언제 출국하기 2시간 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출국을 하루 미룬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TMI가 많이 나오죠? 진짜 저 그때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아빠랑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심지어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 타고 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거를 다시 끊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수수료 좀 많이 내긴 했지만 수수료 내고 하루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대전 둔산동에 갔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남았어요. 3시 반이었어서 그냥 간 김에 은행 일 처리하자.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굳이 대전에서.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고 제가 화요일 출국이라 월요일 하루 남은 날에 은행을 굳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전에서 할 거 없으니까 은행 가자 하는 마음에 은행을 갔어요. 그래서 막 다 일 처리하고 막 OTP도 만들고 뭐 카드도 만들고 막 뭐도 하고 근데 거기다 여권을 두고 온 거야. 몰랐지. 은행에선 당연히 열심히 전화를 하셨죠. 근데 제가 한국 폰이 없어서 심지어 유심도 한국 유심도 스페인 집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10일 정도 되는 유심을 공항에서 그냥 구매한 거였거든요. 인터넷 마트는 걸로. 은행에서 막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던 거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곧 있으면 이제 스페인 간다. 그러고 당일날 저는 당연히 회전에서 마지막에 썼으니까 그 가방에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서류랑 인감이랑 거기 다 있었거든요. 탈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뒤집어 엎고 캐리어도 열고 뭐도 열고 했는데 안 나와. 은행에 전화를 해봤더니 은행에 있대요. 퀵비 10만 원 내고 당일에 받고 여권이 없자마자 찾아보기도 전에 미리 예상했어요. 오늘 못 가겠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연락해서 응 아빠 먼저 가.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미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도 막 은행에 전화해주고 막 뭐하고 결과적으로 국적은 한국 여권입니다.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집은 그러면은 뭐 정리하고 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한국 집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또 누가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한국 집은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하셨는데 평소에 청소 도와주시는 분을 그렇게 부르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부르는데 왜냐면 혹시나 누가 들어왔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용진님이 가서 택배 그냥 그 집안에다가 놓고 와주시기는 하거든요. 한국집을 정리할 수가 없는 게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짐이 엄청 많아요. 또 스페인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기도 하고 그럼 한국집 가가지고 다시 막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집은 냅두고 있어요. 놀러 오실래요? 그 다음에 탈세! 탈세. 이거는 명품 아울 때 진짜 많이 달렸는데 진짜 이런 거 좀 관심 좀 꺼주세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저 제가 막 그때 파리에서 명품 엄청 막 사가지고 막 1,500만 원? 사실 영상에 찍은 게 1,500만 원인지 좀 더 되거든요. 그거 갖고 막 세금 신고 하셨어요. 이거 세금 신고 100%안 했는데 신고합니다. 세관에 신고합니다. 막 이러시는데 파리에서 스페인 들어오는 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유럽연합 국가는 세금 신고 안 합니다. 그냥 갖고 들어와도 돼요. 제가 그거 한국에 안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페인에서 한국 들어갈 때 카드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안 그래도 세관에 잡혔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에서 한국에 갖고 들어간 게 없거든요. 왜냐면 딱 10일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그것 때문에 한국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갖고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 두고 올 것도 아니고 캐리어 그냥 하나 들고 갔거든요. 근데 잡혀가지고 그냥 체크하는 거에도 신고할 거 없으면 하고 갔는데 그리고 내고 그냥 지나가려는데 잠시만요 저기 세관 신고하는 곳으로 가실게요 엑스레이 검사하실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닌데. 근데 일단은 너무 무서운 거야. 뭐 할 게 없는데도 일단 그런 공무원분들 제가 경찰분들 이런 군인 이런 분들 너무 무서워요 일단. 그래서 일단 갔어요. 이렇게 뻘뻘거리면서 가서 이제 막 열고 뭐 하고 하는데 진짜 옷도 택도 다 보시더라고요. 새 건지 아닌지 다 보시고 옷 다 하나씩 택 검사하시고 해진 건지 아닌지 입었던 건지 아닌지 다 검사하시고 정말 열일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긴 해야죠. 전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은 억울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검사하고 갔습니다. 아무튼 저 탈세 안 해요. 제가 진짜 명품 하울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언제였지? 5월 달부터 되게 찍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못 찍은 이유가 5월 달은 여러분
세금 신고의 달이에요. 그래서 세금 신고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세금 폭탄 맞았어요. 와, 제가 살면서 세금을 그렇게 폭탄을 맞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해외에서 현금으로 쓴 게 그렇게 어떻게 증명을 못하니까 영수증을 어떻게 한국처럼 현금 영수증이 안 되니까 이게 다 안 되더라고요. 진짜 폭탄 맞고 아빠론 아빠 찬스 아빠한테 빌려가지고 그래서 6월, 7월, 8월까지 열심히 나눠서 내고 그래서 6월에도 못 찍고 7월에도 못 사고 8월에도 못 사고 벼르고 벼르다가 8월에 오스트리아 가서 쓸어 담고 왔습니다. 탈세 안 해요. 제 세금 제가 관세 내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진짜 잘 내고 있어요. 아, 뭔가 너무 비장하게 말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탈세 안 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명품하울 얘기가 나온 김에 명품하울의 의도가 뭔가요? 그리고 뭐였더라? 최근에 받았던 댓글이었는데 좀 인상 깊었어요. 한별님은 평소에 겟레디움에서 하는 말이나 별별 라디오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바른 사상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데 또 뭐 명품하울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뭐 쇼핑하러 갔다 이런 내용 그리고 썸네일 제목 이런 걸 보면은 또 너무 자극적이고 굉장히 평소 이미지와 상충이 되어서 되게 의아하다. 이런 의도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진짜 5초간 좀 벙쪘어요. 뭐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명품을 소비하는 게 상충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품을 소비하면 안 되나? 그럼 그냥 정말 에코백만 들고 3만 원짜리 옷만 입고 인터넷 쇼핑몰에 옷만 입고 그래야 하는 건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뭘 입어야 되지? 그게 정해져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명품아울에서 썸네일 왜 썸네일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만 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던 질문에 대한 영상이니까 굳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명품 되게 좋아해요. 원래도 좋아했어요. 제가 예전에 거의 초반기 첫 Q&A였나? 그때 당시에 패션을 공부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을 때부터 저는 명품을 보고서 패션을 공부했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연마께서 백화점 가고 스페인의 청담 같은 곳, 명품거리 있는 곳 그런 곳을 데려가셨는데 16살 때? 그때 그냥 엄마는 이런 거를 예쁜 걸 많이 보고 이런 걸 사고 싶지 사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려고 저를 거기 데려가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 그냥 패션에 사랑에 빠진 거죠. 이 명품 막 너무 예쁘고 막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때부터 하이브랜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패션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만 제가 어리기도 하고 제 능력 자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명품을 쉽게 소비할 수 없었던 거지. 옷에 관심이 많고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루이비통, 샤넬, 뭐 구찌, 지방시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예쁘고 예쁜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인터넷 브랜드나 SPA 브랜드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황당했던 건 제 정말 100개가 넘는 거의 200개가 넘나? 아무튼 그 많은 영상들 중에 단 하나였어요. 제 명품 하울은 그 많은 패션 영상 중에 단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명품만 소비하고 명품만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아무튼 저는 모든 패션을 다 사랑하고 명품도 좋아하는 거지 명품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명품하울에서 굳이 썸네일을 그렇게 자극적이게 하셨어야 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자극적이었나? 저는 썸네일은 가장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영상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게 어그로가 될 수도 있고 어그로가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영상을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하지 말아야 할 어그로는 거짓말인 거죠. 제가 1,500만 원 하울이라고 썸네일을 올렸는데 사실은 1,500만 원이 아닌 거야. 막 150만 원인데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나쁜 어그로죠. 거짓말이잖아요. 실제 썸네일과 영상이 다를 때
근데 저는 진짜 1,500만 원을 해서 1,500만 원이라고 올렸는데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썸네일을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들어오지 않게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게 했었어야 했나요? 음. 저는 실제로 썸네일을 만들 때 그 명품 하울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최대한 빠르게 알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꼭 그 명품 하울뿐만이 아니더라도 다이어트 영상도 그랬고 제 그 과거의 뱃살을 희생할 만큼 제 과거가 이랬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뱃살을 희생을 했고요. 또 여드름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어그로라고 보면 어그로고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잖아요.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썸네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댓글이 달려서 이거는 내가 답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굳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유튜버로서 꼭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어그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나? 되게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답변을 못하다가 시기를 놓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면 다음 명품 하울을 찍을 거기 때문에 다음은 얼마가 되려나. 그리고 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 쌍수 한별님 쌍수 하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꽤 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러웠나 봐요. 일단 저는 눈매 교정을 했고요. 제가 원래 사실 쌍꺼풀이 있었어요. 그래서 쌍꺼풀 자체는 지금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원래 쌍꺼풀 라인이나 뭐 이런 두께나 이런 거는 비슷했고요. 다만 예전에는 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눈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는데 눈매 교정을 하면서 아주 살짝 아웃라인이 된? 근데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는 요 눈이랑 비슷했는데 살이 빠지면서 갑자기 이쪽이 여기에 하나 더 주름이 잡히면서 여기가 좀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화장하기도 편하고 좀 더 예뻐가지고 한 번 더 집을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눈매 교정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눈이 엄청나게 졸려 보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힘을 이렇게 신경 써서 주고 있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눈에 힘이 이렇게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가 심지어 많이 고친 거예요. 교정하고 나서 많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심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약간 눈이 진짜 이렇게 맞나? 진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가 하드렌즈를 좀 오래 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기 아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인가? 그때쯤에 시력이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항상 차 뒤에서 아빠 몰래 뒤에서 책 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빠한테 걸려서 진짜 혼났는데 그래가지고 시력이 진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빠가 안경은 얼굴형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렌즈 하드렌즈나 뭐 드림 렌즈 잘 때 끼는 렌즈 이런 것들을 많이 꼈는데 이게 하드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프트 렌즈처럼 크지 않아요. 이 내 눈동자보다 작나? 기억은 잘 안 난다. 아무튼 눈동자만 하거나 눈동자보다 좀 작아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떨어질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면 약간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질 것 같아서 자꾸 그게 거슬려서 눈을 이렇게 뜨게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눈꺼풀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끼게 될 때도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이게 내가 평소에 뜨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어디서 사진을 찍거나 사진이 찍히거나 하면 계속 눈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 정도는 하셔도 한 60%밖에 못 고치시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래도 그게 어딘가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제가 또 피곤해서 그런 건지 예전보다 조금 더 눈에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끔 제가 약간 언니 너무 피곤해 보여 라고 하시는데 그때 보통 일반인들보다 피곤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 상태면 제가 영상을 못 찍거나 안 찍는데 피곤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평소보다 좀 눈이 힘이 없어서 눈이 좀 풀려서. 그리고 다음은 페미니즘. 눈을 너무 희번뜩하게 떴다. 페미니즘. 제가 페미니즘 영상 올리고 나서
뭐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좋아해 주셨고 그랬지만 이제 이게 남초 사이트인지 뭐 어디인지는 몰라도 어디에서 좌표가 찍히고 좌표라고 하죠. 좌표가 찍히고 막 몰려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역시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페미니즘이 돈이 되나요? 라는 말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좀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페미니즘 돈이 되죠 당연히. 왜냐면 무언가가 돈이 된다는 의미는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페미니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페미니즘을 원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페미니즘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죠. 페미니즘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사람이 나타난다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공급을 원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서라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요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면서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까내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답답해지네요. 정말 몇 년이 넘도록 여성 혐오가 이렇게 지속이 될 동안 누구 하나 여성 혐오는 정신병이다. 여성 혐오는 잘못되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참 세상 잘 돌아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모든 페미니즘을 다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잘못된 페미니즘보다 더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이건 나중에 다른 페미니즘 영상 찍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페미니즘 돈이 돼요. 근데 돈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한별님도 페미니즘 영상으로 돈 좀 벌려고 하시나 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너무나 슬프고 아쉽게도 저한테는 페미니즘이 돈이 되지 않아요. 다음 페미니즘 영상부터는 제가 광고를 꺼도 상관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루언서잖아요.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뭔가 광고 모델 같은 그런 사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연예인들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광고주들한테는 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 아무런 사상도 갖고 있지 않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페미니즘? 요새 진짜 굉장한 핫 이슈고 특히나 광고주분들, 광고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제 영상을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얘가 요새 잘 나간대. 얘 요새 구독자 수 많대. 얘가 요새 조회수 잘 나온대. 하면은 일단 저는 알겠지만 네이버 검색 한별. 근데 영화 검색어에 한별 페미니즘? 페미니즘 요새 이슈 많잖아. 페미니즘 영상 찍어서 논란. 이런 식으로 막 논란만 많으면 안 되겠다. 당연히 이런 루트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초에서 페미니즘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지만 여초 사이트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커뮤니티 그리고 모든 정확히 네이버 기사 같은 것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기사는 굉장히 자극적이게 쓰고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페미니즘 영상 찍었을 때 그때 예정되어 있던 광고가 한 3, 4개 정도였는데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논란이 생겼었을 때 페미니즘 영상을 내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두 번째 별이지만. 그리고 인스타도 시끌시끌 했었고. 그때는 제가 광고가 3개가 있었는데 두 광고주들은 제 소신을 응원해 주셔서 전혀 상관없이 제가 이제 양해를 구했었어요. 근데 두 광고주분들은 상관없다. 한별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한별님의 소신을 응원한다. 라고 해서 물론 걱정도 조금 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셨고 한 광고주분은 취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전혀 돈이 되지 않아요. 진짜예요. 그냥 가만히 예쁜 말만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화장품 이야기, 패션 이야기, 그냥 좋은 이야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 거기까지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채널과 돈 버는 거, 광고하는 거. 그거에는 가장 베스트죠. 그래서 제가 CJ한테 굉장히
죄송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하는 건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돈 벌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 벌고 싶지도 않고요. 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페미코인 탓이네요 라는 말 들으면 진짜 너무 저질이에요. 얼마나 인생에 돈이 전부면, 돈보다 소중한 게 없으면, 돈보다 중요한 게 없으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도 분명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래도 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고, 잘못된 것들,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했던 게 더 있는데 더 많이 하면 이제 가편집을 하시는 용디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굉장히 업돼 있어가지고 그쵸? 맞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언니 술 먹었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제 텐션이에요. 제가 라이브 할 때는 좀 요 톤을 유지하면서 하니까 언니 술 먹었어요. 혹시 이거 술방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요새 라이브를 좀 자주 하면서 요런 톤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카메라랑 별로 잘 안 친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은 요게 잘 되는데 카메라랑 잘 안 친하니까 카메라 얘는 리액션이 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막 웃기게 해줘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찍고만 있고 오늘은 좀 업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평소에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들이라 좀 예민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한 답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네, 예쁘게 좋게 잘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오늘도 예쁜 하루 보내세요. 안녕.